대한민국 넘버원 일자리 창출 방송 쫄지 말고 물어봐. 네, 안녕하세요. 토큰 이코노미 아키텍트 경리학 박사 이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마케팅 전문가 에드포스 인사이트의 홍준입니다. 네. 아우 둘이 찍으니까 불세 찍는 것 같아. 이게 쫄불과 불세와 쫄투가 막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저희가 헷갈려요. 네, 오늘 모신 분도 네. 크립토 쪽에 계신 분이에요. 네, 저희가 이렇게 소개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재밌게 한번 해봤는데요. 네네. 먼저 본인 소개와 서비스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직토의 공동 대표 서한석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최근에 이제 프로토콜을 만들고 있는데 인슈어리움 프로토콜을 해가지고 이제 단어만 들어봐도 이제 보험과 연계되는 이제 인슈런스랑 이제 이더리움을 합성어시키는 인슈어리움 프로토콜이라고 해서 이제 지금 현재 ICO의 막바지 단계에 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이게 ICO다 그러니까 불세 보셨나요? 저 사실 유튜브에서 그 추천 동영상으로 이렇게 뜨더라고요. 네네. 메디블록 거 봤었고요. 메디블록 거. 그리고 불세 아닌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쫄투의 블록체인 특집편을 보신 거죠. 메디블록 거 보시고. 죄송합니다. 블루웨일. 쫄투 보시구나. 불세 이걸 봐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아닙니다. 근데 뭐 조금 얘기는 하고 이제 질문을 받아보면요. 원래 직토가 꽤 이렇게 유명하게 웨어러블 서비스 하셨잖아요. 뭐 피벗을 하신 건지 어떤 건지 조금 설명을 더 해주시면. 저희는 사실 직토를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많은 분들은 피벗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직토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 거라 간단히 설명을. 직토는 이제 2014년도 5월 8일에 이제 만 4년 이제 코앞이죠. 이제 창업을 해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웨어러블 디바이스로 회사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시작하게 된 계기가 왜 신용 점수가 높으면은 저희가 은행 가서 대출을 받으면은 어떻게 보면 대출 이자율이 낮아지잖아요. 금리가 좋죠. 금리가 좋죠. 근데 건강한 사람들은 사실 건강하지 않은 사람과 똑같은 보험료를 내고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건강하게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좀 더 그런 합리적인 건강 보험 상품을 제공을 하자라는 의미에서 시작을 했고 이제 그러기 위해서 걷기로 시작을 했던 게 이제 그때 당시 2014년도에 만들었던 웨어러블 디바이스 직토 워크였고 작년 그러니까 2016년 12월에 저희가 이제 플랫폼으로 확장을 하겠다라고 이제 시작을 해서 이제 작년부터 플랫폼을 하고 그리고 작년 2월이죠. 2월에 저희랑 SK텔레콤이랑 코인플러그랑 이제 국가 R&D 과제를 같이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블록체인 쪽에 처음 발을 디디면서 데이터를 다루다 보면 사실 이쪽으로 자연스럽게 넘어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최근에 이제 작년 말부터 4분기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현재 ICO까지 그러니까 오게 이게 됐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피벗으로 느끼시겠지만 결국 다 원인과 과정들이 있었고 그 과정을 거치서 오다 보니 기승전 블록체인으로 오게 됐다. 예, 뭐 그렇게 됐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어떤 질문 있으셔서 쫄물에 나오시게 돼요? 사실 뭐 ICO를 진행을 하면서 이제 뭐 최근에 굉장히 많은 ICO 업체들도 맞습니다. 시장에 많고 그리고 뭐 이제 각기 다들 본인들 프로젝트가 어떻게 보면 세계 최초다 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저는 ICO를 진행을 하면서 그리고 투자를 유치를 하면서 제일 다르게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전통적인 VC의 투자 방식과 ICO 투자의 방식이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예를 들어 뭐 직토라는 회사가 이번에 ICO를 통해서 200억을 조달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사실 기관 투자자한테 가서 200억 달라고 하면 정말 힘든 거 나오죠. 재무제표부터 가져와 이러잖아요. 200억을 받으려면 밸류가 또 그 이상 더 훨씬 더 커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VC 업계에서 이제 업계 선배님들이 바라보시는 그런 토큰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토큰 경제학에 대한 밸류에이션, 코인 밸류 그 이코노믹스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어떻게 할 건지 그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 것 같기도 하고 저도 사실 굉장히 많이 찾아봤거든요. 뭐 리서치 리포트도 많이 찾아봤고 크레딧 스위스에서 나온 것도 다 봤는데 아마 여기 계신 전문가분께서는 어떻게 또 저는 뭐 전문가까지는 여기 토큰 이코노미 아키텍트로 시청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유 대표님이 딱 지금 대표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전에는 전통적인 VC 업계에 굉장히 오래 몸을 담으셨고 최근에는 또 라인 언블락을 맡으셔서 이제 어떻게 보면 크립토 세상에서의 투자 이런 쪽을 뭐 하시기 때문에 명쾌한 답변이 가능하시지 않을까. 답변 좀 이게 참 답변하기가 어려운데요. 토큰 그 성격에 따라서 밸류에이션하는 뭐 법이라든지 이런 접근법이 또 다른 것 같아요.
그냥 뭐 저기 페이먼트 쪽이다 그러면 페이먼트는 이게 그 화폐 경제에서 얘기할 때 그 화폐가 그 굴러다니는 교환되는 속도도 되게 많이 따지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트랜잭션 속도, 그렇죠. 트랜잭션 양 네. 가지고 그 화폐의 가치를 추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시큐리티 타입 토큰 같은 경우는 화폐의 성격하고 그다음에 증권의 성격을 두 개를 동시에 갖고 있어요. 그래서 증권의 성격을 갖고 있다라는 거는 뭐 현금 흐름이든 영업 이익이든 뭐 자산성이든 뭔가 추정이 되는 근거가 되는 자산이 있어요. 네네. 거기 그걸 통해 가지고 밸류에이션 기법을 통해서 밸류에이션하는 방법하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화폐를 시큐리티 타입 토큰이잖아요. 네네. 토큰의 어떤 그 트랜잭션 그런 양이라든지 속도라든지 횟수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같이 그 결합해서 네네. 밸류에이션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네. 생각이 들고요. 이게 참 어려워요. 맞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네. 모르겠어요. 아 저도 사실 근데 예. 그 에셋 백트 토큰이라고 많이 그러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면 그 근거가 되는 자산이 있다 그러면 밸류에이션은 좀 더 정확히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가격을 정해서 자금을 조달하면서 가격이 형성되는 그 경우 같은 경우는 에셋 백트가 아니거든요. 네네. 그럴 때는 참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가 좀 난감한 상황이에요, 솔직히. 뭐 저는 이제 조금 저도 답변을 드리자면 저는 사실 전통적인 뭐 VC를 했거나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저도 최근에 이제 뭐 블록체인을 이해하고 비즈니스적 관점에서 사업을 그동안 스타트업을 해왔으니까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요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통적인 VC에서는 소위 말하는 이제 주주 자본주의고 그다음에 투자를 받으러 이제 우리처럼 스타트업을 하는 사람들이 가게 되면 전체 밸류에이션 중에 VC가 가져갈 수 있는 건 매우 한정적이죠. 뭐 예를 들면 50% 이런 수준이 아니라 맥스 뭐 20% 내외.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억이나 200억 정도의 투자를 받는다는 관점에서 보면 최소한 회사 밸류가 1000억 이상, 네네. 많게는 2000억 가까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전통적인 비즈니스 구조에서는 그 정도 수준이면 우리나라에서는 상장을 해야 되는 기업 수준인 거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나오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근데 토큰 이코노미 쪽에서는 혹은 ICO 할 때는, 그리고 요즘 아재들만 ICO라고 하지 다 아쇼라고 한다고 하니까 아쇼를 할 때는 왜 그 정도 큰 규모의 금액이 모이느냐. 그러면 저는 직관적인 그냥 관점에서 볼 때는 그 토큰 이코노미가 추후에 작동할 거기 때문에 미래의 부가가치 밸류를 앞으로 당겨 쓰는 의미가 가장 크게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발행되는 토큰량이 전체 어떤 그 회사의 규모를 산정한다라는 관점에서 볼 때, 물론 이 토큰을 발행하게 되는 이제 직토 같은 회사에서 리저브하는 금액이 있긴 하지만 그건 이제 현재 가치로는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 토큰을 판매하는 거에 참여한 유저들이 이 회사가 미래 가치로 내세우고 있는 전체를 거의 가져가는 모양새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VC 투자 입장에서는 회사 밸류에이션 2천억이 나와야 되고 그래야 200억을 투자할 수 있는 거지만, 그 ICO 할 때는 200억 자금 모집 자체가 이 회사 전체 지금의 밸류를 다 가져가는 거다의 느낌이 충분히 있다는 거죠. 그 전체 이후로 시가총액을 반영할 수 있다는 그렇죠. 거죠. 그 이후에 이제 직토가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그 플랜에 따라서 거래소 상장도 되고 서비스에 대한 단계를 뭐 이행하게 되고 하면서 부가가치 밸류가 높아지게 되면 그 높아질 때에 이제 가지고 있던 리저브했던 토큰이 가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네네. 그렇게 되면 의외로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할 때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그 밸류가 좀 높게 나오는 것도 혹은 자금이 많이 몰리는 것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네네. 밸류는 진짜 너무 어려요. 예, 저도 사실 굉장히 많은 자료들을 보고 있는데 뭐 이게 전통적인 뭐 DCF를 하는 방법도 아니고 시크릿 타임은 그렇게 약간 써도 돼요. 아 그렇게 써도 됩니까? 써도 되는데 근데 보통 이제 거래용으로 주로 네네. 쓰인다면은 뭐 화폐 교환 방정식 있잖아요. 네네. 예. 뭐 머니 MV는 뭐 저기 뭐 Y인데 뭐였더라? 기억이 안 나네요. 하여튼 네네네. 예, 화폐 통화량 예, 회전율 뭐 이렇게 통화량과 회전율을 곱한 게 전체 저기 물가와 Py다. P와 Q. 예, P와 그 Y, GDP라고 생각하는 Y를 곱한 게 전체 통화량이라고 이렇게 보는데 네네. 그거 가지고 이 크립토에 또 적용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좀 있어요. 네네네. 예, 그래서
뭐 난감합니다. 진짜, 솔직히. 근데 예를 하나 딱 들어서 한번 뭐 그 스팀 같은 경우를 만약에 네네. 분석을 한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추산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추산을 하냐면 스팀 유저가 100만이다. 페이스북이 상장할 때 유저 한 명당 얼마 가치로 쳐가지고 상장 밸류가 형성됐거든요. 그러면 유저 밸류로 해가지고 스팀을 분석했을 때는 뭐 20불 정도 나온다고 하면 200억 나오는 거고, 그리고 스팀 자체가 스팀 파워를 보유하고 있는 양이 있어요. 네네. 예. 그 양을 추산해가지고 얼마 정도 지금 시가 곱하면 나온 자산을 갖고 있으니까 그 자산 양을 더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SMT를 한다. 그러면 SMT 가치를 이건 플랫폼 역할을 하니까 이더리움이나 뭐 비트코인이나 뭐 이오스나 이런 걸 감안해서 어느 정도 파급력을 가지고 그 시장에서 어느 정도 점유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막 예를 들면 뭐 저기 이오스의 한 10%까지는 SMT가 가져갈 수 있다. 그럼 뭐 1조, 2조 볼 수 있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추산을 해가지고 뭐 스팀의 전체 그 가치는 얼마다라고 추산할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냥 어렵습니다. 네, 네. 네.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또 뭐 이어서 네. 질문 있으시다면. 이게 사실 그 특히 크립토 쪽에 이제 ICO를 진행하면서 투자를 유치를 하다 보니까 네. 투자의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네. 의사결정도 굉장히 빠른데, 이제 국내에서 이제 모든 레귤레이션이 없다라고 가정하면은 앞으로 분명히 VC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고려를 하실 것 같은데, 네. 그 투자 속도와 네. 그 투자하는 어떻게 보면 문화 자체를 어떻게 기존 방식과 비교해서 사실 굉장히 속도전인 것 같더라고요, ICO 자체가 어떻게 보면. 네. 근데 사실 VC 투자, 전통 에코티 투자 받으려면 한 뭐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까지 이렇게 시간이 걸리잖아요. 네. 근데 ICO 투자 같은 경우 훨씬 더 짧은 주기로 될 것 같은데, 이제 만약에 레귤레이션이 없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대응을 하실 건지, 혹은 뭐 그런 쪽을 고려하고 계시고 있는지 좀 국내 업계 동향이 좀 많이 궁금합니다. 네, 뭐 저는 이제 VC를 2년 네. 정도를 하면서 그 VC의 나쁜 면이라고 얘기하면 네네, 되나 네네. 모르겠지만 하여튼 느린 그런 면도 네네. 많이 보고 그랬는데요. 네네. 크립토 바닥에 오면서 제가 또 딴 데 소속이 되면서 크립토 투자를 어떻게 할까 이렇게 이제 바라보고 네네. 또 그런 프로젝트들을 만나다 보면, 물론 저기 그 백서나 이런 거를 사전에 공부를 많이 해요. 네네. 뭐 토큰 구조가 어떻고 발행량은 어떻고, 그리고 어떤 문제를 어떻게 풀려고 하고, 과연 이게 블록체인으로 풀 만한 문제인지 네네. 이런 걸 딱 보고 나서 미팅을 딱 해보면, 한 번 미팅하면은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거는 한 번 더 가도 되는지 아니면 여기서 스탑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속도 자체도 저도 무지 빨라지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네. 왜냐하면 크립토 스피드에 적응을 해야 되거든. 네네. 크립토 월드 네버 슬립. 이게 4시간 돌아가. 맞아요. 예, 언제 네, 어떻게 맞겠지 모르기 맞습니다. 이거 때문에. 찍고 또 가서 일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네. 그래서 빨리 결정하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많이 해요. 음. 이 스피드를 지금 VC의 스피드로는 못 따라가죠. 네네. 그래서 많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네. 생각이 들고요. VC들은 이게 변화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또 있는 게 뭐냐면, 이게 기관 투자자들의 돈을 가지고 펀드를 구성해서 하다 보니까 보고 의무나 뭐 사전 그 공지 의무 이런 조항들이 좀 있어요. 네네. 기본적으로 짧게 할 수 없는 구조가 있다고요. 네네. 그래서 VC 자체도 바꾸려 그러면 펀드 받지 말아야지. 무슨 언제까지 펀드 받아가지고 운영하자 이거예요. 예? 아니면 ICO 쳐가지고 펀드를 받아야죠. 그렇죠. 스파이스 VC처럼. 예. 이 대표님 어디 돈을 좀 쌓아놓고 지금 하시는 아니면 본계정을 많이 키워가지고 네. 본계정으로 빨리 스피디하게 결정을 하던가 네네. 이렇게 변화를 하던가, 아니면 별도의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크립토 전용 투자 회사를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길을 터줘야 된다는 거죠. 네네. 기존 구조에서는 힘들다 그러면 다른 길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저는 뭐 이 말씀에 뭐 부분적으로 동의하고 부분적으로 좀 애매함이 있다고 네. 보는데요. 그러니까 네네. 저도 사실 뭐 인터넷 세대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인터넷 1세대의 느낌을 보고 그다음 모바일 세대를 거쳐서 최근에 이제 뭐 블록체인이 굉장히 핫한 변화가 일어나서 뭐 대표님 또 그 중심에 계시니까 이 속도감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빨리 변하는데 제도가 못 따라오고 있고 그 전에 있었던 이 투자 방식은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의 질문이 매우 당연하실 수 있지만, 또 반대 관점에서 보면
여전히 큰 시장은 여기는 이제 일부 새로운 시장이 생기고 있는 거고요. 우리들끼리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취해서 얘기하는 부분이 많고 여전히 큰 시장은 저는 그 자금 시장에 있어 큰 시장은 VC 시장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자금의 원천은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뭐 정부 기관의 돈이라든지 금융권의 돈이라든지 빠르게 움직일 수 없는 것 자체가 신뢰의 상징인 곳이거든요. 거기는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이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허무맹랑한 얘기일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거는 아무리 온라인 뭐 사업이 좋아지고 온라인 서비스가 좋아져도 뭐 의류를 사러 갈 때 백화점에서 쇼핑하는 게 훨씬 더 좋은 어떤 경험을 주고 쇼핑에 대한 의미를 주는 게 있는 것처럼 왜냐하면 사실 지금 백화점에서 그냥 합리적 소비자라고 하면 백화점에서 의류를 사는 행위는 하면 안 되는 행위거든요. 그거보다 훨씬 더 빠르게 이제는 뭐 반나절 만에 배송해주고 바로 배송도 해주고 가격도 저렴하고 훨씬 편하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백화점에 쇼핑을 하러 가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은 여전히 투자의 방식에 있어서는 기존의 방식이 존재할 수 있는 거고 다만 이제 크립토 세상이 원하는 새로운 방식들이 생겼으니 그 부분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일부 넘어오시겠지만 역시나 그 흐름에는 시간이 저는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주변에 있는 VC 분들을 이렇게 만나 보니까 되게 말씀하시는 거는 사실은 지금 이 어떻게 보면 암호화폐 혹은 ICO 시장이 크게 되면서 VC보다 더 문제가 생긴 것은 크라우드 펀딩 혹은 뭐 그런 방식으로 원래 자금을 모집했거나 이런 경우들이 더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도 VC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정규화된 조직 간의 어떤 자금의 흐름이라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매우 숙련되고 교육된 벤처 캐피탈리스트 역할을 하시는 심사역 분들이라는 분들이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사실은 정보의 비대칭성이나 이런 거에서 보면 그냥 ICO를 참여하고 있는 일반인들과는 매우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1대1 경쟁을 하면 질 수 없는 구조가 되어 있는 거고요. 다만 이제 크라우드 펀딩이나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제도권 안에 묶여 있고 금액도 굉장히 적고 근데 그거를 거래소 형태에서 다시 돈으로 뭐 캐시아웃 한다거나 하는 것들이 훨씬 더 불편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을 ICO가 먼저 대체하게 될 거고 혹은 뭐 크립토 세상이 대체하게 될 거고 이어서 이제 큰 뭐 벤처 캐피탈의 원래 시장하고 뭐 경쟁하거나 혹은 협력하거나 하는 과정들을 거치면서 진행되지 않을까. 오늘 성장금 중에서 최배우 과정에서 잘 오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고 계시거든요. 여기서 넘어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러나 어쩌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몇 프로 되지도 않는 저기서 왜 저렇게 얘기하고 있느냐. 아직도 큰 시장은 저기에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문이 뭐 사실 제가 ICO를 진행을 하면서 이제 가장 큰 들었던 의문점은 이제 기업이 어떻게 보면은 뭐 잘 성장해가지고 돈을 많이 펀딩을 받았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제 막 시작한 기업들이 펀딩이 잘 마무리가 되면 200억이든 300억이든 500억이든 순간 엄청 큰 돈이 이제 인젝션이 되잖아요. 그게 코인으로 받아서 그리고 심지어 그 값이 올라가면 더 큰 돈이 생기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그래서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는 ICO를 준비하면서도 항상 머릿속에 개인적으로 막 좋아하진 않았던 이유가 왜 보통 에쿼티 마켓에서는 정말 하드워크를 한 다음에 뭔가 M&A가 되거나 IPO가 가면은 선 하드워크 후 보상이잖아요. 근데 사실 ICO는 어떻게 보면은 선 보상 후 하드워크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20억도 안 만져본 사람들이 200억을 어떻게 만져에 대한 부분과 그 마음가짐에 대한 부분 그래서 제가 항상 고민했던 ICO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 고민했던 부분이 정말 그 큰 돈이 모였을 때 자금 집행에 대한 부분을 이게 재단에서 마음대로 결정할 문제인가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이런 전반적인 거를 그 크리스 딕슨께서 토큰 네트워크 이펙트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극도로 자금을 앞으로 당겨가지고 유틸리티 밸류, 서비스 밸류가 낮을 때도 자금을 많이 확보해서 속도를 가속화시킨다. 이제 근데 하여튼 그 자금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무분별하게 쓰여질 수도 있고 개발되는 과정에서 뭐 약간 스캠으로 비춰지면서 야 나 돈 생겼으니까 어디서 놀고 있어라고 인증샷 찍어서 올리고 난리치는 그런 사건들도 벌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비탈리 형님이 얘기를 했잖아요. 다이코를 하라고. 다이코. 디센트럴라이즈 오토노머스 그 노머스 ICO를 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계별로 자금을 쓸 수 있도록 아예 스마트 컨트랙을 넣어서 그 어느 그 로드 그 마일스톤을 달성했을 때 자금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들던가 그게 아니면 최소한이라도 그
일단은 자금 조달한 어떤 경영진 측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이거는 엄청난 무거운 책임감이 맞습니다. 느껴져야 네. 되거든요. 네. 큰 돈이 들어왔고 그리고 백서상에서 그 썼던 그런 것들을 지키려고 끝까지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자금도 단계적으로 쓸 수 있도록 여러 장치들을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네. 사실 오늘 대표님께서 나름 ICO를 잘 준비하시고 지금 잘 진행하시는 와중에 이렇게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뭐 매너 있는 질문 그렇죠. 혹은 속 깊은 질문을 해주신다는 것 자체가 되게 진정성이 있다는 생각은 들고요. 네네. 다만 그 말씀 맞거든요.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돈을 버는 것도 되게 어려운 일이지만 효율적으로 잘 쓰는 건 더 어려운 일이고 네네. 더더군다나 아까 그 이 대표님도 얘기하신 것처럼 결국은 지금 자금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선실행 후보상이라는 어떤 이 그냥 비즈니스계의 불문율 속에서 우리가 살아왔었는데 이 블록체인 비즈니스가 생기면서 ICO라는 형태의 자금 모집 형태가 반대로 선자금 후하드워크 이렇게 된 변화가 됐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대한 부담감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역으로 생각해 보면 그 발상의 전환이라는 게 되게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업을 실패했을 때 대부분 하는 얘기가 그때 우리가 자금만 좀 있었으면 제대로 했을 텐데라는 굉장히 말을 많이 하잖아요. 네네. 이제 그런 변명과 구실을 할 상황이 없어졌다. 네네. 그러면 우리가 가진 자금을 얼마나 적재적소에 써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가가치 밸류를 높여내느냐에 매우 몰두해야 되고 몰입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최근에 리버스 ICO가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뭐 다이코 얘기도 해주셨지만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리버스 ICO 형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비즈니스를 만들어보고 일해봤던 사람이 자금을 어떤 타이밍에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혹은 우리가 처음에 모았던 이 열기를 어떻게 리드해 가느냐에 따라서 사업을 크게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를 그래도 아는 사람은 고기 네네.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 맞습니다. 서비스를 해봤기 때문에 그 고통을 알고 잘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입장에서 보면 이미 직토 서비스를 가지고 3, 4년 이상 좋은 시절과 힘든 시절을 다 그렇죠. 겪으면서 우리가 왜 잘했고 왜 어려웠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거기 때문에 네네. 거기에 자금이 플러스 됐으면 이제는 뭐 더 이상 이렇게 어떻게 보면 후회할 일을 반복하지 않고 혹은 실패할 일을 반복하지 않고 훨씬 더 좋은 효율적인 모습으로 퍼포먼스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자기 확신을 가지시고 진정성 있게 열심히 해주시는 게 네네. 사실 ICO를 성공했을 때 그 사람들에게 보답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닌가. 그리고 그렇게 성공하는 케이스를 보여주셔야 사실 이런 새로운 생태계 혹은 새로운 방식이 충분히 작동할 수 있구나라는 네네.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으로 자리 잡을 수 있구나를 증명하는 사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혹시 뭐 더 질문이 네. 있으신가요? 뭐 아니면 좀 해소가 좀 되셨나요? 저는 사실 굉장히 많은 아, 부분들이 그래요? 해소가 됐고 네. 어떻게 보면 계속 ICO 진행 과정을 하면서도 이게 진짜 의심이 되게 많았거든요. 네네네. 사실 특히 저는 원래 제도권 출신이다 보니까 네네네. 처음에 저희 팀이 ICO를 얘기했을 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었는데 네네네. 그게 사실 작년 2월이었죠. 예. 네. 그랬었는데 이제 하면서도 사실 나만 이렇게 생각하는 건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궁금증이 많았는데 대표님들 덕분에 네. 너무 많은 부분이 해소가 됐고 네. 혼자만 이런 생각을 안 한다는 건 사실은 네네네. 외롭진 않습니다. 같이 고민하고 네. 앞으로 뭐 잘 좋은 걸로 만들어 가면 굉장히 네네네. 의미 있는 케이스가 나오지 않을까 그러게요. 생각을 합니다. 네네. 네. 예,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